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소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나거든.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자, 정광재 대변인께요. 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어떤 신문은 이제 딱 맞세워가지고 보도를 한 신문들도 몇 군데 있던데요. 네. 가령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와 네. 들었던 얘기를 해주면 되지는 네.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에 이 사건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바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를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법원 그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사람을 자신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네. 판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또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상식적인,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법원에서 충분히 이 전체 맥락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위증교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위증교사 대부분의 내용은 그 위증교사를 요청한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그대로 좀 얘기 좀 해달라라는 단서를 달고 그 이후에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성필 위원장께요. 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초점이라고 한 부분을 이어가서 본다면 들었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고요.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는 것은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처럼 들리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에서 들었던 그 녹취 내용은 들었다고 하면 되지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걸 쭉 들어봐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들어봤습니다. 30분을 다 쭉 들어봤는데 네. 그것만 딱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를 빼고 들으면은 그야말로 위증교사처럼 느껴져요. 그 부분만 들으면? 네. 네. 하지만 그 앞단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본 것은 못 봤다고 하면 되고 네. 또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하면 되지.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본 것만.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오히려 김진성 씨도 어떤 이재명 대표로부터 내용을 듣고 과거를 상기하는 본인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나중 통화에서는 오히려 김진성 씨가 그때 상황을 이재명 대표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기억의 문제인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원래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또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또 확인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판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 해서 무죄 받은 판례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자는 결국에 진실의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이제 들었다고 하면 되지가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라는 것이 이제 앞뒤 맥락을 다 살펴보면 그렇다는 건데 최 국장님 반론이 있으십니까? 아니 좀 반론이 아니고요. 예. 저도 안 들어봤겠습니까? 다 네. 들어봤죠. 네. 그러면 그 명확하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집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는 김진성 씨가 사실 그때는 제가 밖에 나가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네. 무슨 얘기죠? 그 김병량 전 성남시장 캠프에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내가 알 수가 없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밖에 나가 있었더라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걸 뭐 맥락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제가 보기엔 저 그래도 법조 출입 기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면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위증교사예요. 네. 위증을 해달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 30분의 앞에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렇게 기억한다고 김진성 씨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기억대로 좀 따라와 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김진성 씨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변론 요지서로 해달라는 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제 그 요구대로 위증을 한 네.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요구대로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주장 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네. 그 30분에 걸친 핵심 내용을 판사도 지난 9월 9일에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이미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왈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얘기 듣고 그다음에 김진욱 대변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가 네. 이미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위증교사를 시켰다고 한 사람은 그걸 시킨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를 판사분이라면 정확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증교사를 요청했었던 때에 이재명 대표의 신분이 경기지사입니다. 네. 지금은 거대 민주당의 당 대표고요. 네.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특히 경기지사 시절에 김진성 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의 그 신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진성 씨 본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위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나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바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주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김진욱 대변인께는요. 지금 이제 그 녹취 30분을 놓고 가령 검찰과 김진성 씨 쪽은 같은 의견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맞서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인식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은 저는 뭐 그 양측이 다른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검찰이 무리하게 어떤 이 사건을 범죄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 고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건 인식의 영역이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위증 교사 부분도 본인은 위증을 교사시킨 적이 없는데 김문성 씨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거는 김문성 씨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가 김문성 씨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들었다고 하면 되지 하고 들었던 얘기를 해달라는 것은 분명히 조사 하나의 차이인데 네. 이렇게 큰 인식의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김문성 씨가 당시에 어떤 증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본인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그 기억이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그것을 왜 내 책임으로 묻고 있느냐. 지금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워낙 크다.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 또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만들어 놓기 위한 그런 좀 무리한 그래서 결국은 구형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최고 형량이 구형되는 이런 무리한 구형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다. 네, 강 위원장님. 근데 제가 좀 어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김진성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지금 자백을 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박균택 의원이 지금 현재 이 김진성 씨가 다른 한 명과 두 명이죠 총 알선 수재로
지금 범죄 혐의가 수사 중인데 그 외에 다른 한 명은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아직 기소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더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통상적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데 지금 1년째 김진성 씨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검찰 주변에 관한 얘기, 과거의 검찰의 행태에 관한 이야기, 또 검찰이 지금 그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전반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것은 30분짜리 녹취 그 자체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재판부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 30명쯤 모아놓고 이 30분 녹취를 그냥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12살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들었니?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또 하게 됩니다.